헬로, 2015년을 보내고 밝아오는 2016년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셨나요? 이제 겨울방학 2주간에 걸쳐 지구과학 수능 대비 완강을 하고자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이 동영상을 통해 지구과학의 기본 개념을 익히고 그리고 본 수업 시간에는 보충 강의와 문제풀이 중심으로 풀어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매일 꾸준하게 자신감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천구의 좌표계를 우리가 천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시작하는 이유는 천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 있어 좌표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든 기준점이 있으면 그것을 해석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바라볼 수 있게 되죠. 자, 먼저 시간과 방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꼭 기억해 두어야 할 사실. 먼저 지구의 자전 방향은 지구의 자전 방향은 서에서 동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합니다. 지구의 공전 방향도 마찬가지로 서에서 동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하죠. 달의 자전 방향도 서에서 동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달의 공전 방향은 마찬가지로 서에서 동으로. 행선의 자전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와 마찬가지로 서에서 동으로. 단 예외적인 행성이 둘이 있으니 바로 금성과 천왕성이 되겠죠. 이러한 행성의 반대 방향으로 자전하는 천체들을 역자전 천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행성의 공전 방향도 마찬가지로 서에서 동으로 모두 천구의 북극에서 내려다보았을 때 이와 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위는 지구의 지축을 연장하여서 끝에 있는 북극과 아래쪽에 있는 남극을 기준으로 하여 방위를 결정합니다. 북극을 향하는 쪽을 북쪽, 북쪽의 정반대쪽을 남쪽, 북쪽을 바라보고 오른쪽 방향을 동쪽, 왼쪽 방향을 서쪽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북극을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습니다. 북극이 정 가운데 놓이게 되고 관측자의 입장에서 북극을 향하여 화살표로 나타내면 이 방향은 북쪽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관측자의 머리 위는 어느 쪽 하늘이 될까요? 네, 바로 북쪽의 정반대쪽이기 때문에 남쪽이 되겠죠. 북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은 동쪽, 북쪽을 바라보고 왼쪽 방향은 서쪽, 남쪽을 바라보고 오른쪽 방향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방향이 바뀌게 되면 똑같은 위치의 방위는 고정돼 있지만 관측자의 시야에 보이는 방향은 반대로 보입니다. 북쪽을 바라볼 때는 오른쪽이 동쪽이 되지만 남쪽을 바라볼 때는 오른쪽이 서쪽이 놓이게 됩니다. 왼쪽은 동쪽이 놓이게 되고요.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천체를 바라볼 때 관측자는 주로 남쪽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오른쪽 하늘은 서쪽, 왼쪽 하늘은 동쪽이 되게 되죠. 자, 이때 시간을 결정하는 요인은 우리의 시간은 태양시입니다. 태양이 어느 쪽 하늘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태양이 오른쪽에 있을 경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태양이 머리 위에 있을 때, 머리 위에 남중에 있을 때를 우리는 12시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태양이 정확하게 똑같은 위치인 머리 위에 오기까지는 지구가 한 바퀴를 돌아야 하죠.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24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정반대인 180도 반대쪽에 오기까지는 몇 시간이 걸렸을까요? 정확하게 절반인 12시간 후기 때문에 한낮 12시에서 12시간 후인 정반대쪽에 올 때에는 자정 24시가 되겠습니다. 관측자의 위치에서 지구의 회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렇다면 관측자의 위치가 현재의 위치에서 이와 같이 90도 돌았을 때 이 위치에 오는 것은 90도의 경우 시간은 6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호부터 6시간 후인 18시가 되겠죠. 1호부터 6시간 후인 24시, 24시로부터 90도를 도는 데에는 6시간 후인 24시로부터 6시간 후는 아침 6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시간 체계를 정한다는 것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 관측자 중심으로 현재 관측자의 위치를 중위도 북반구에 세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중위도 북반구에 관측자가 서 있을 때 이 관측자의 시야에 보이는 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실제로 별들을 바라보면 멀리 있는 별인지 가까운 별인지 실감이 나시나요? 아니죠. 모두 동일한 관측자로부터 얼마만큼의 거리에 있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모두 동일한 어떤 투명한 방구에 별들이 모두 그 한 방구에 박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리가 무한대인, 반지름이 무한대인 우리가 만들어낸 가상의 구를 만들어 놓고 천체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이 가상의 구를 천구라고 부르죠. 이때 관측자의 머리 위 꼭대기 지점을 우리는 천정이라고 부릅니다. 천정이 있으면 천정은 꼭대기, 마루 정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아래 지점은 가장 낮은 지점이기 때문에 천저라고 부를 수 있겠죠. 관측자의 발밑은 천저. 이때 이 관측자의 지평선, 관측자의 수직선에 대하여 90도 수직인 대원을 지평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평면에 대하여 그대로 지면을 연장해서 나타낸 선을 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지평선은 관측자 중심으로 천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평 좌표계의 기준점이 되기도 하죠. 이 지평선의 정북방향을 찾는 방법은 어떻게 찾을까요? 북극이 있으면 북극의 끝 지점에 있는 별을 찾으시면 이게 바로 북극성이죠. 북극성을 수직으로 쭉 내렸을 때 지평선과 맞닿는 지점을 북점이라고 부릅니다. 북점. 그렇다면 북점의 정반대쪽 180도 반대쪽은 어느 지점일까요? 남점이 되겠죠. 남점. 천정과 천저를 통과하는 대원은 수없이 많이 그려집니다. 우리가 이쪽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그려지겠지만 이 오른쪽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마찬가지로 수없이 많은 이와 같은 천정과 천저를 통과하는 대원이 찾아지게 되는데 이 선을 수직권이라고 부릅니다. 수직권. 천정과 천저를 지나는 대원. 그리고 지구의 북극을 연장하여서 만나는 지점에 이 지점을 천구의 북극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지구의 적도를 그대로 연장해서 천구상에 그려지는 원은 뭐라고 부를까요? 북극을 연장한 건 천구의 북극이기 때문에 적도를 연장한 건 천구의 그렇습니다. 적도라고 부르죠. 천구의 북극과 천구의 남극을 통과하는 대원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아까 전에 천정과 천저를 통과하는 대원은 수직권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직권은 수없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죠. 천정과 천저를 만나는 대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천구의 북극과 천구의 남극을 이어주는 대원은 이 경우에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와 같은 각도로 수없이 많은 천구의 북극과 천구의 남극을 잇는 대원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원들은 수직권이라고 부릅니다. 수직권. 마지막으로 이 모든 천정과 천저 그리고 천구의 북극과 천구의 남극을 이어주는 대원은
자, 천정과 천구의 북극과 천저와 천구의 남극을 이어주는 대원은 단 하나밖에 그려질 수가 없죠. 이 단 하나 그려지는 이 대원을 자오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오선은 자, 천구의 이 별들이 일조운동하는 방향을 그려보면 이와 같이 천구의 북극에 대하여 수직인 대원을 그리게 됩니다. 이 대원을 그리면서 천체들이 일조운동을 하다 보면 이 좌오선에 만나게 되는 지점이 생기는데요. 항상 좌오선에서 만나는 지점이 남점을 바라보고선 남쪽 하늘에서 만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가장 고도가 높은 지점에 있을 때에 좌오선과 맞닿게 되죠. 그래서 이 좌오선상에 만나게 될 때를 바로 남중고도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기초 개념들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이러한 내용들을 적용하는 문제를 어떠한 적용점이 나와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천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계 두 가지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측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보기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평 좌표계는 먼저 관측자 중심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관측자의 지평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측자의 지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권을 따라 천정과 천저를 잇는 대원을 아까 수직권이라고 불렀죠. 수직권을 따라 별까지의 높이를 각도로 나타낸 값을 고도라고 부릅니다. 보시다시피 0도에서 플러스 90도, 0도에서 마이너스 90도까지 범위, 90에서 마이너스 90도 범위에 해당이 되죠. 자, 이때 지평선은 그 정확하게 중간 지점인 기준점 0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평선을 따라 천구의 북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억해 두세요. 시계 방향, 반시계가 아닙니다. 시계 방향으로 측정한 각도를 바로 방위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북점이 0도이고요. 0도, 삥 둘러서 180도, 삥 둘러서 360도까지 총 0도에서 360도 범위에 해당되는 값을 가지는데요. 남점은 북점의 정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180도에 해당이 되겠죠. 이 지평좌표계의 특징은 관측자 중심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관측자의 위치가 이 중위도 북반구에 있지 않고 남반구에 있다면 방위각과 고도는 다르게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위치와 관측자가 언제 관찰했느냐 시간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지는 좌표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적도 좌표계는 지구의 적도면을 연장해서 나타낸 좌표값입니다. 그리고 기준점이 바로 천구의 적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천구의 적도에서 자, 천구의 북극과 천구의 남극을 잇는 대원 무슨 권이라고 불렀죠? 네, 시간권을 따라 천체의 위치까지를 측정한 값을 적위라고 합니다. 이때의 기준점은 바로 천구의 적도라고 했지요. 천구의 적도가 기준점이기 때문에 천구의 적도는 0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높은 지점이 바로 천구의 북극이죠. 천구의 북극으로부터 천구의 적도로부터 천구의 북극까지의 각도는 플러스 90도, 남극까지는 마이너스 90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적도 좌표계는 춘분점을 기준으로 하여 반시계 방향으로 측정을 하는데요. 춘분점. 반시계 방향으로 측정할 때 이 값은 각도인 도가 아니라 시간각으로 표현을 합니다. 시간권의 변화를 나타낸 시간각. 자, 한 바퀴 삥 도는데 360도가 걸리죠. 360도를 24시간 체계로 나타내고자 한다면 약 15도가 1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적도 좌표계로 나타내면 이 좌표값이 지구의 적도를 기준으로 하여 나타내기 때문에 절대로 별의 위치가 변할 수가 없죠. 적도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동쪽으로 갈수록 적경이 증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서에서 동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측정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저기가 같다면 이 천구의 적도로부터 떨어진 각도를 적위라고 부르는데요. 적위가 같다면 이 천체의 일주권도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지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은 천체의 일주운동과 연주운동을 보시면 일주운동은 지구가 자전함에 따라 하루를 주기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일주운동입니다. 이 지구의 자전 방향은 서에서 동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죠. 이 자전하는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고 이 운동에 의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천체는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 보입니다. 이때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이 걸리죠. 그렇다면 1시간에 도는 각도는 24시간 동안 360도를 돌기 때문에 360 나누기 24 하면 1시간에 약 15도가 나옵니다. 1시간에 15도 지구가 자전함에 따라 우리 눈에 보이는 천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일주운동을 하는데 이와 같이 시계 방향으로 일주운동을 해 보이죠. 1시간에 몇 도를 회전할까요? 예, 15도. 그러면 90도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도? 예, 1시간에 15도니까 약 6시간이 걸리겠죠? 자, 어떤 천체가 남중하는 시간이 12시라고 한다면 뜨는 시간은 1호부터 6시간 전인 오전 6시, 지는 시간은 1호부터 6시간 후인 밤 24시가 아니고 18시가 되겠습니다. 자, 연주운동의 경우는 지구의 공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가 공전하는 방향도 지구의 자전 방향과 마찬가지로 서에서 동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연주운동을 합니다. 자, 이에 따라 천체의 운동은 우리 눈에 역시 시계 방향으로 운동을 해 보이는데요. 이 천체의 운동이 자, 똑같은 위치에 있는 천체가 같은 위치에 있어 보이기까지, 같은 시간에 같은 위치에 있어 보이기까지 1년이 걸리므로 연주운동이라고 부릅니다. 한 바퀴 도는데 365일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약 1도씩 회전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천체들이 자, 18시에 동쪽 하늘에 있었던 천체가 서쪽 하늘에 있기까지 약 180도를 돌아서 이 18시 이 위치에 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며칠일까요? 예, 하루에 약 1도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 있어 보이기까지는 약 180일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가 천체의 운동을 일주운동을 관찰을 할 때 일주운동의 궤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참고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서 있는 이 북극지방, 지표면에서 북극지방의 관측자가 서 있다고 할 때 지구의 자전 방향이 서에서 동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한다고 할 때 자, 지구의 북극과 지구의 남극을 잇는 이 지축은 지구 자전의 회전 중심축입니다. 이 지구의 자전축에 대하여 지구가 자전함에 따라 어떠한 천체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일주운동 궤적은 이 지축에 대하여 90도 수직인 이와 같은 궤적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지구의 북극에서는 지평선에 대하여 나란한 궤적을 가지고 일주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에서 보든 동쪽에서 보아도 서쪽에서 보아도 남쪽에서 보아도 모든 방향에서 이와 같이 천체의 일주운동 궤적이 그려집니다. 지평선과 나란한 것이죠. 반면 적도의 경우는 자, 지구의 적도면 위에 관측자가 서 있습니다. 지축은 적도면에 대하여 90도 수직인 이 방향이죠. 자, 지축의 끝 북극이 이 방향에 있고요.
북극에 대하여 지축에 대하여 90도 수직인 대원을 그리며 천체가 일주운동합니다. 그럼 천체의 일주운동 궤적은 어떻게 그려질까요? 예. 자, 동쪽의 하늘을 볼 경우 북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인 이쪽이 동쪽이죠? 이렇게 떠오를 것입니다. 남쪽 하늘을 볼 경우 예, 남쪽 하늘의 경우는 동쪽이 왼쪽이고 오른쪽이 서쪽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일주운동 궤적이 그려질 텐데요. 남쪽 하늘에서는 별의 일주운동 궤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서쪽 하늘에서는 동쪽 하늘과 마찬가지로 별이 치면서 지평선의 수직으로 이렇게 지는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북쪽 하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남쪽 하늘처럼 일주운동 궤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 중위도 지역이 가장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문제에서 볼 수 있는 유형인데요. 동쪽 하늘이란 자, 천구의 북극이 있고 천구의 남극이 있을 때 이 천구의 북극을 그대로 수직선으로 지평선과 맞닿은 지점이 북점입니다. 그럼 그 반대쪽이 남점이고요. 자, 그러면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오른쪽 이쪽이 바로 동쪽 하늘이 되겠죠. 동쪽. 반대로 지는 쪽이 서쪽 하늘이고요. 동쪽 하늘에서는 보시다시피 별이 이와 같은 궤도를 가지고 뜹니다. 자, 이와 같이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지평선의 천체 일주권이 그려질 때 이것은 동쪽 하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이와 같은 자, 저기에 따라서 이와 같은 일주 운동의 궤적이 그려지겠습니다. 서쪽 하늘의 경우는 자, 이와 같이 별이 지는데요. 이 안에서 관측자가 이 서쪽 하늘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와 같이 그려지는 일주권의 궤적이 이 사람 눈에는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지는 이와 같은 궤적으로 그려지겠죠. 자, 북쪽 하늘은 회전의 중심축인 천구의 북극이 있습니다. 북극성을 기준으로 하여 각 북극성이 가까이 있는 별들은 이렇게 원호를 그리고요. 북극성에서 멀어질수록 우리 눈에 궤적이 다 보이지 않고 지평선에 맞닿은 이런 궤적을 그리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이 천체가 운동하는 궤적을 나타내 보고자 한다면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구를 그렸을 때에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잇는 지축이 있을 때 이것의 90도 수직인 대원 천구의 적도로부터 자, 정확하게 절반 북반구 중위도에 관측자가 서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같이 관측자가 북반구 중위도에 서 있는 경우에 이때 이 북극성의 고도는 어떠한 것과 같느냐? 그 지방의 관측자의 위도와 같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북극성의 고도는 관측자의 위도와 같다. 그렇다면 북극성의 고도와 90도 수직을 이루는 천구의 적도가 지평선과 이루는 각도는 얼마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180도입니다. 자, 180도 중에 천구의 적도로부터 천구의 북극이 이루는 각도 90도를 빼고 나면 나머지 이 두 개의 값이 역시 90도를 이루게 되겠죠. 자, 이때 천구의 적도가 지평면과 이루는 각도는 90도 중에서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방의 위도와 같다고 했습니다. 북극성의 고도인 그 지방의 위도를 뺀 값과 같은 값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모든 천체의 일주권은 천구의 적도와 나란하게 돌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항상 이와 같이 나란하게 일주권을 그리기 때문에 항상 지평면과 이루는 각도는 적도가 이루는 각도와 같습니다. 90도 마이너스 파이. 명심하십시오. 일주권과 지평선이 이루는 각도 90도 마이너스 파이. 굉장히 중요한 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중고도란 천체가 남쪽 좌우선상에 위치할 때 그때의 고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자 여기는 적도 천구의 적도상에 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별의 남중 고도는 90도 마이너스 파이와 같겠죠. 그러나 별의 저기에 따라서 천구의 적도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느냐 그 각도를 바로 적위라고 하는데요. 이 저기가 높아지면 남중 고도도 그만큼 더 높아지게 되겠죠. 플러스 별의 적위만큼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국성은 자, 이 각 지역에 떠 있는 별들의 우리가 종류를 볼 때 주국성, 출몰성, 전몰성이 있는데 주국성은 항상 지평선 위에 머물러 있는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천구의 북극 주변에 있는 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항상 지평선 위에서 뱅뱅 맴도는 별들을 주국성이라고 하고요. 적위의 범위는 자, 천구의 북극이 바로 얼마죠? 90도. 90도로부터 자, 여기 딱 지평선에 걸리는 이 지점의 별의 저기는 천구의 적도로부터 재울린 값이니까 90도 빼기 요만큼. 자, 이 천구의 북극이 이루는 이 각도, 고도, 파이만큼 이루는 이 값이 바로 천구의 적도로부터 올라간 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도 마이너스 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위도 37도의 경우를 계산해 보면 90도에서 53도 범위까지가 주국성의 범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출몰성의 경우는 적위가 크면 클수록 지평선 위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자, 적위란 천구의 적도로부터 떨어진 값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천구의 북극이 가장 최대 90도의 값을 가지죠. 그런데 90도에서 90도 마이너스 파이만큼의 값은 주국성, 늘 지평선 위에 떠 있는 별이고요. 그 이하부터 저기가 자 어느 범위까지가 출몰성에 해당이 되느냐? 바로 90도 마이너스 파이부터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파이의 범위까지가 출몰성의 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도 37도의 경우 53도에서 마이너스 53도 영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자, 전몰성은 항상 지평선 아래에 있는 별입니다. 보시다시피 천구의 남극 주변에 있는 별들은 항상 지평선 위에 떠오를 수가 없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평선 아래에 있는 별이죠. 마이너스 90도에서 자, 여기 지평선 끝자락에 걸리는 이 위치까지인데요. 자, 이 위치는 천구의 북극의 고도와 마찬가지로 90도 마이너스 파이의 마이너스 값. 이 범위에 해당되는 값이 바로 전몰성에 해당되는 값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3도에서 마이너스 90도의 범위까지 이 범위에 해당되는 별이 바로 전몰성에 해당되는 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태양의 연주 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천구상에서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우리는 황도라고 부릅니다. 이 황도는 우리 눈에는 태양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이와 같이 공전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태양의 위치가 이렇게 달라져 보이는 것을 말하죠. 이때 이 태양의 위치에 따라 자, 지구의 적도면과 지구의 공전 궤도면이 정확하게 맞닿아서 일치하는 지점이 두 군데 생기게 되는데요. 이 지점을 각각 춘분, 추분이라고 부릅니다. 춘분은 봄이죠. 봄춘. 3월 21일경에 해당이 됩니다. 자, 3월에서 자, 차츰 지구가 공전함에 따라 우리 눈에 태양의 위치가 높아지는 지점에 이르게 되는데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아지는 지점, 1년 중에 가장 낮의 길이가 긴 지점을 하지라고 부릅니다. 자, 춘분은 3월 21일, 하지는 6월 22일. 추분은
자, 여름에서 겨울로 가는 도중에 또 약 3개월 지난 지점에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지점, 지구의 적도면과 천구의 지구의 적도면과 지구의 공전 궤도면이 완벽하게 만나는 지점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를 추분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약 9월 23일이 되죠. 자, 그리고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아지는 지점, 이때의 위치를 동지라고 부르는데요. 동지는 1호부터 3개월 후인 12월 22일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 춘분점, 하지점, 추분점, 동지점, 이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적도 좌표계로 나타낸 값을 나타내면 각각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의 적도 좌표계는 춘분점을 기준으로 했었다는 것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춘분점은 우리의 적경의 기준점이기 때문에 0시가 되겠습니다. 하지점은 1호부터 약 3개월 후 90도를 도는 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적경값은 0시에서 24시 값이 최대예요. 그러면 각각의 4개의 분기점을 지날 때 6시간씩 소요가 되겠죠. 그러면 하지점은 6시, 추분점은 12시, 동지점은 18시가 되겠습니다. 자, 저기는 춘분점과 추분점은 천구의 적도상에 이 태양이 위치할 때이기 때문에 저기가 기준점 0도입니다. 여기도 0도고요. 그런데 하지점은 적 위인 천구의 적도로부터 가장 높이 떠올라 있을 때 지점이기 때문에 이때가 최대 23.5도가 되겠습니다. 자, 동지점은 천구의 적도로부터 밑으로 들어가서 마이너스 23.5도가 되겠고요. 자, 남중고도는 역시 천체의 일주권이 지표면과 이루는 각도 90도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그 지점의 적위를 더한 값과 같은데요. 자, 춘분점의 태양의 적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37도에서의 일주권의 궤도를 먼저 계산해 보시면 90도 마이너스 파이는 53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기값은 0도이기 때문에 남중고도는 그대로 53도가 되죠. 추분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의 저기가 0도인 추분점도 마찬가지로 53도가 남중고도가 되겠습니다. 하지점의 경우는 저기값이 플러스 23.5도가 더해지기 때문에 53 플러스 23.5도 하면 얼마죠? 네, 76.5도. 가장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지는 시점이 되겠죠. 자, 겨울철의 경우는 53도에서 마이너스 23.5도를 빼주면 얼마죠? 예, 약 29.5도로서 가장 남중고도가 낮은 계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황도 12궁이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을 함에 따라 이 위치별로 태양과 정반대편에 있는 별자리들이 한밤중에 관측이 되게 되는데, 자, 밤 9시에서 밤 12시 자정에 걸쳐 남쪽 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들을 그 계절의 별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구가 이 위치에 있을 때 태양은 하지점에 있고 이 태양의 위치에 있는 쌍둥이나 황소자리들은 이 계절에 절대 볼 수 없는 별입니다. 그렇다면 하지점에 있을 때 여름철에 보이는 별자리들은 태양의 정반대쪽에 있는 바로 이 지점의 별자리들이 되겠죠. 전갈, 궁수, 천칭 이런 자리들이 바로 여름철 계절 별자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봄철 별자리는 지구가 태양이 춘분점에 위치해 있을 때, 이 위치에 지구가 있을 때에 태양의 정반대쪽에 있는 별자리들 바로 처녀자리, 사자자리, 개자리,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목동자리 등이 바로 봄철 별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별자리는 자, 태양이 하지점 위치에 있을 때 보이는 궁수자리, 정갈자리, 백조자리, 거문고자리, 독수리자리 이런 별자리들이 있는데요. 계절별 별자리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재미삼아
기억해둘 필요는 알아두면 좋긴 하지만 꼭 반드시 필수적으로 외워야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계절별 별자리들이 그 계절에 보이는 것은 태양이 정반대쪽 배경의 별자리들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기초 개념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적용력을 키워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